오늘 알아볼 지역은 양평군입니다. 경기도에서 딱 3개 남은 군지역 중 하나이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수도권 주요 관광지와 동시에 전원 생활을 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 전원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 증가율도 상위권에 있는 지역이며 해장국의 본자 양평해장국과 옥천냉면의 본고장, 그리고 소설 소나기의 주무대가 바로 이곳 양평으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하죠. 그럼 양평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평군은 경기도 동부에 있는 군지역입니다. 동쪽에는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이, 서쪽에는 남양주시와 경기 광주시가 한강을 건너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에는 여주시가, 북쪽에는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이 접해 있습니다. 양평은 경기도에서 3개 남은 군지역 중 하나이며 수도권 대표 교외지역으로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또한 군지역 대부분이 수려한 풍경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원 생활을 누리러 온 사람들이 많아 전원 휴양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양평의 면적은 877.76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이고 인구는 11만 9,260명으로 경기도 군지역에서 가장 많은 건 물론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군지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은 양평의 중심인 양평읍 1개의 읍지역이 있고 11개의 면지역이 군지역을 두르고 있습니다. 양평의 지명률에는 과거 이 지역에 양근과 지평이라는 2개의 고을이 있었는데 190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두 지역을 합쳐 양근의 양, 지평의 평을 따와 양평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양평은 수려한 자연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군지역 주변에는 용문산, 유명산, 중원산 등 매우 높은 산들이 양평을 두를 정도로 산이 많아 양평은 지역 전체가 분지지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군지역 남쪽에는 남한강이, 북쪽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들이 흘러서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 유명한 두물머리가 바로 남한강, 북한강 두 물길이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형 특성 때문에 양평은 연교차가 상당히 큰데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다고 하네요. 양평의 교통은 철도 교통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광주 원주 고속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3개의 노선이 있지만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모두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국도는 6번, 37번, 44번 3개의 노선이 있는데 특히 6번 국도는 서울과 양평을 이어주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으며 특히 주말에는 아예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하네요. 양평의 버스터미널은 양평 시외버스터미널, 용문 버스터미널 총 2곳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의 중간 정류장으로 많은 시외버스가 들락거렸던 지역이었지만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모두 직통으로 강원도를 가게 되어 현재는 서울과 홍천 노선을 제외하면 타 지역으로 나가는 노선이 상당히 많이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농어촌 버스도 많이 부실한 지역인데 주요 면지역을 가는 버스 배차 간격이 약 30분에서 1시간이며 그 외 지역은 하루에 2세대 정도 다닐 정도로 농어촌 버스가 잘 안 다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신 여주, 남양주, 광주 시내버스는 물론 강원도 홍천 농어촌 버스가 양평 군내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런 부실한 버스에 비해 철도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좋고 이용률 또한 높은 지역입니다. 양평은 중앙선이 군지역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고 광역 철도 노선인 경의중앙선이 지평역까지 이어져 있는데 부실한 도로망과 철도가 서울은 물론 강원도 주요 도시와 경상도까지 이어져 있어 본래 철도의 비중이 꽤 높았고 여기에 광역철도가 등장하고 나서 현재는 대다수의 시외, 시내 교통을 철도에 의존할 정도로 철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이용률이 상당한 지역이며 심지어 KTX까지 양평역에 정차하게 되어 앞으로도 철도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양평은 자전거길도 잘 되어 있는 지역인데 중앙선 폐철길을 개량해서 만든 남한강 자전거길이 있어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편하며 주말만 되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양평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36.2%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적은 공업이 3.4%, 서비스업이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여전히 농업이 주산업일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상당한 지역인데 대부분 쌀을 많이 생산하지만 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이 많이 있어서 산나물, 버섯, 더덕, 잣 등 임원물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환경과 곳곳에 관광자원이 많아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며 서비스업 대부분이 관광산업과 그에 연계되는 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양평은 관광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업은 양평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데 지역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 산업단지 유치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업이 발달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장을 찾기가 정말 힘든 지역이라고 하네요. 양평은 수도권에서 전원생활을 하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30년 전만 해도 양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경의중앙선 전철이 군지역 중심을 지나가는 편리한 교통 덕분에 수도권에서 전원생활하기가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은퇴한 직장인들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느끼며 전원생활이나 기농생활을 하기 위해 양평에 오는 건 물론이고 가족 단위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양평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평에 가보면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심지어 전원주택 단지까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또한 양평은 수려한 자연환경 못지않게 관광자원이 많아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양평은 그 유명한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줄기가 만나 하나의 물줄기로 되는 두물머리와 무려 1100년 넘게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온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사, 연꽃이 수놓아져 있는 세미원,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인 양평 시자파크, 소설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선생의 문학촌인 소나기 마을과 소설의 작증 부대가 바로 양평일 정도로 양평에는 전국에서 이름 있는 관광지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유명한 음식도 몇 개 있는데 해장국의 본자 양평 해장국과 옥천냉면의 본고장이 바로 양평이고 두물머리 연잎 핫도그도 맛좋기로 소문나 있다고 하네요. 아참, 지평 막걸리도 바로 양평에서 생산된다는 사실. 양평은 농어촌 지역이라 중심지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양평읍내, 용문, 양수리 세 개의 지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읍내는 양평의 모든 중심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본래 갈산면으로 작은 마을에 불과한 지역이었지만 조선 후기 옥천면에 있었던 양근읍내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나서 현재 양평의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양평읍내는 양평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오밀조밀하게 형성되어서 읍내가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곳 안에 인프라가 소도시 못지않게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현재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 조만간 소도시 시내 못지않게 읍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문은 양평 중심부에 있는 면지역으로 옛날에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지역이었지만 중앙선 철도가 개통하고 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현재는 양평 동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경의중앙선 광역전철이 이곳에 시종착을 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좋으며 용문산과 용문사가 바로 이 지역에 있어 주말만 되면 많은 사람으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양수리는 양평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양평 서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은 물론 두물머리, 세미연이 이 지역에 있어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수리 시가지는 강위의 섬 하중도 위에 있는데 본래 섬이 아니었지만 팔당댐 건설로 주변 저지대가 수몰되어 현재 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다리 하나 건너면 남양주라서 남양주 생활권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양평의 상권은 역전에 있는 양평 물맑은 시장과 터미널 앞에 있는 롯데마트와 메가마트 앞이 양평의 주요 상권이며 주요 면지역에 있는 시장거리도 양평의 상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군지역답지 않게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메가마트가 있으며 영화관은 동네 영화관인 양평 시네마가 있어 군지역치고 큰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의 교육기관은 먼저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8개가 있으며 대학교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한 곳밖에 없어 양평은 교육기관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네요. 대신 군부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육군 제2신속 대응사단이 이곳에 주둔해 있고 자잘한 군부대는 물론 군 훈련장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24단까지 이곳에 주둔했었지만 지금은 해체되었고 양평에 있는 주요 훈련장도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양평은 스포츠팀인 K4리그 양평FC의 연고지이며 국립교통재활병원과 군지역에서 볼 수 없는 고층 건물을 바로 양평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양평은 하나의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양근과 지평 두 고을로 나눠져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먼 옛날 삼국시대 당시 백제의 영토였던 양평 서부 지역에 항양현과 동부 지역에 지연현이라는 두 고을이 있었는데 고구려가 점령하여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가 이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경덕왕이 전국 지명을 뜯어고칠 때 항양현을 빈양현으로 지연현을 지평현으로 바꾸었고 빈양현은 여주의 속현으로 지평현은 춘천의 속현으로 소속되었다가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빈양현을 양근현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두 고을 모두 광주의 속현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고려시대 중기 양근은 영화현, 익화현으로 여러 번 바뀌었다가 공민왕이 다시 양근의 지명을 되돌렸고 동시에 양근군으로 승격시켰으며 양근과 지평 모두 광주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됩니다. 그렇게 양근과 지평은 조선시대 중기까지 쭉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 영조가 당시 옥천면에 있었던 양근읍소를 현재 양평읍 내인 갈산으로 이전시켰고 1895년 23부제로 지평현이 지평군으로 승격, 1908년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 양근과 지평을 양평군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활권과 맞지 않는 행정구역을 정리하여 1914년 남종면을 광주로, 1942년 설악면을 가평으로 넘겨주고 양평과 가까웠던 여주 계군면을 1963년에 편입하게 되어 오늘날 양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양평은 도시화가 상당히 늦게 된 지역인데 1939년 중앙선이 양평에 놓이긴 했지만 단선철도라서 도시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지역 대부분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힘들었으며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도시 성장이 더뎌 1979년이 되어서야 양평면이 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상당히 발전이 늦은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산업화로 일자리를 찾아 양평을 대거 떠나는 바람에 1970년대부터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어 약 11만 명이었던 인구가 7만 6천 명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21세기부터 웰빙 열풍으로 은퇴한 직장인들이 전원생활을 위해 양평으로 몰려들었고 여기에 2008년 경의중앙선 광역전철까지 개통되어 꾸준히 양평으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어서 양평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012년에 양평군 전체 인구가 10만 명을 넘었고 현재 인구 약 12만 명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양평은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군지역 중에서 몇 없는 인구 증가 지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계속되는 인구 증가에 약 5년 안에 희승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썰이 있어 조만간 양평시를 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대표 전원휴양 교외도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수려한 풍경의 고장,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양평. 여러분들은 양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